디지털 할 수 없잖아요. 음악은 음식이랑 되게 같은 것 같아요. 영감을 좀 많이 받던 아티스트였었는데 허무하게 이렇게 일찍 떠났다는 사실에 좀 많이 놀랐어요. 네, 아티스트들의 취향을 집중 탐구해보는 최애초의 시리즈 그 7번째 게스트로 바이스걸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작하기 앞서서 보코스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바이스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근황이 좀 어떠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근황은 방황을 마치고 앨범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방황이 첫 번째 EP 이후로 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쵸, 매 에피소드가 사실 방황이긴 하죠. 또 앨범에 관한 이야기는 후에 저희가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 좀 바이스걸스님께서 즐겨 듣는 장르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장르의 틀은 진짜 아예 없고 그냥 랜덤으로 어떤 노래가 꽂힌다 하면은 그 노래가 왜 꽂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나 특정 바이브를 만드는 원작자의 의도와 이제 포뮬라를 파악하는 데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좀 네. 분석적으로 음악을 들으시는 편이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는데 무지성으로 그냥 엘레멘트적으로 이거 재밌다 하는 음악을 처음 접했을 때 그거를 연속으로 계속 듣다가 이제 좀 연구 모드로 들어가면서 좀 더 섬세하게 이 사람은 이런 느낌을 어떻게 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네. 이제 분석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혹시 들으신 뭐 노래 중에 네네. 그런 식으로 좀 연구를 해보셨던 노래나 아티스트가 있다면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엄청 많은데 사실 막 그렇게 뭐 중간중간에 뭐 어떤 포인트 요소로서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사운드들을 넣거나 뭐 한 거를 항상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 느낌 되게 좋다 하면서 무지성으로 엄청 반복적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굳이 하나를 꼽자면은 아무래도 이게 아티스트라면은 다 본인들의 조상님 같은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원천적으로 영감을 많이 받은 1인의 아티스트가 있으면 그게 저한테는 이제 텐타시온이었었고 네. 그런 면에서 그냥 텐타시온의 모든 곡들을 보면 좀 이렇게 과감하게 지르는 노래들을 들으면서 네. 쾌감과 충격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냥 텐타시온 사운드 클라우드 에라 때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쪽으로 네네. 흘러가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바이스걸스님 최애 아티스트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해보려 하는데 네네네. 혹시 선정해주신 아티스트가 누군지 직접 네네. 한번 말씀해줄 수 있나요? 저는 텐타시온이고요. 텐타시온 뿐만 아니라 텐타시온과 같이 그 지역에서 음악을 하셨던 분들 뭐 스키마스크도 있고 러니제이 비트메이커 프로듀서도 있고 그리고 뭐 덴제이커리 뭐 스모폴 르펌 등등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다 빵 떴던 사람들이 네. 한 지역에서 오셨던 게 되게 감탄스러웠었는데 그냥 그분들의 음악을 처음 접한 이후로 확실하게 제가 가고자 하는 어떤 스타일이 많이 잡혔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텐타시온 처음 들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좀 문명이랑 되게 멀리 하면서 살았었던 타입인데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좀 쓰게 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이제 사클이라는 앱을 그냥 탐방하다가 찾았는데 거기에 이제 추천으로 뜬 음악이 이제 텐타시온 그때 막 멤버스 온리 앨범 나오고 했었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막 그렇게 재밌게 막 빡세게 플로우 타는 걸 보고 희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때가 연도로 따지면은 연도로 따지면은 18년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18 중후반? 네네. 텐타시온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좀 접하게 된 건가요? 그때가 세상을 떠났을 때였나요? 그러면은 17년도 말이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아직 생전에 이제 네네. 처음 접하게 된 이후에 텐타시온이 그렇게 네네. 가장 이제 제가 막 광적으로 좋아했었을 때, 그때도 이제 활동 중이었었으니까, 그때 이제 뭐 가스펠 트랙도 나오고 해서, 그때 되게 좋아했었죠. 그러면 아까 또 텐타시온 사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네네. 그때 순간도 좀 생각이 나시는지 텐타시온이 네네. 그 됐다 당일날도 소식. 좀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그냥
밖에 있다가 핸드폰을 딱 보니까 이제 뉴스가 딱 뜨는데 좀 믿기지가 않았죠. 왜냐면은 좀 전적으로 이렇게 되게 좋아하고 스타일도 되게 많이 의지를 하던 영감을 좀 많이 받던 아티스트였었는데 네. 그렇게 좀 허무하게 이렇게 일찍 떠났다는 사실에 좀 충격과 동시에 많이 놀랐어요. 텐타시온이 좋은 이유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된다면 혹시 그 단어가 뭐가 될까요? 그냥 그때 당시에 랩을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랩을 제일 잘했고 플로우적으로 제일 아름다웠고 이게 되게 정밀하게 물론 가공을 하셨겠지만 이게 되게 정석적이게 되게 예쁘게 엄청 공격적이게 또 만들었었어서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텐타시온을 사실 잘 모르는 입장에서 네네. 뭔가 텐타시온 하면 되게 그냥 막 이렇게 본인의 필대로 네네. 랩을 뱉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네네네. 근데 그런 플로우 같은 게 엄청 체계적으로 이게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쵸. 이게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많이 랩을 접하시는 분 또는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화려하면서 그렇게 좀 깔끔하게 뱉는 스타일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확 와닿는 사람이 없었는데 근데 텐타시온과 더불어서 그 아티스트들이 랩 플레이를 해줬던 것 같고 해서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랩을 제일 잘해서 네네. 나는 되게 어떻게 보면 심플한 아, 답변인 건 텐타시온 노래가 되게 이모셔널한 노래가 있고 네네. 또 엄청 막 때려 부시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네네. 혹시 바이스벌서님은 뭐 그런 텐타시온의 모드 중에 어떤 쪽을 좀 더 좋아하시는지? 저는 이제 때려 부시는 그런 이제 분노에 가까운 그런 감정선을 되게 많이 즐겼었던 것 같아요. 네네. 혹시 그런 노래 중에 약간 과소평가됐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텐타시온 노래 이런 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멤버스 온리 앨범에 속해 있는 트랙인데 네. 그 What in XXX Tarnation이라는 트랙이 있는데 그 트랙을 보면 스키마스크도 되게 재밌게 뱉고 텐타시온도 되게 재밌게 뱉어서 그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Off the Wall이라는 그 반스 슬로건인데 그 곡이 사실 저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충격을 많이 줬던 곡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완전 매니아틱하게 이쪽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많이 잘 모를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쉰지 꽤 오래됐다가 최근에 다시 듣게 됐는데 아, 이 감성은 이 고유의 감성은 그분들밖에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눈 뜨고 찾아봐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네. 그런 날 것의 끝을 달리는 카타르시스가 담겨져 있는 감성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듣긴 했지만 요즘 들어도 정말 이 영감을 많이 받는 곡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쵸. 이제 요소별로 나눠가면서 이 곡은 뭐 요게 좋고 뭐 저 곡은 어떤 부분이 특정 부분이 좋아서 이렇게 파악을 해가면서 좀 듣는 편이라서 텐타시온의 최애 앨범이랑 최애 곡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혹시 앨범 중에서는 어떤 앨범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앨범은 오히려 솔직히 얘기해서 텐타시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랙들이 있는 와중에 뭐 앨범 단위로는 뭐 문라이트가 들어간 물음표 앨범인가? 그 앨범을 쭉 들어봤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못 느꼈고 지금 와서 조금 느끼는 중인데 솔직히 이게 조금 뭐 최애 무언 뭐 이런 게 조금 의미가 없는 터라 이게 좀 그 곡만의 고유의 감성대로 다 골고루 좀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서 텐타시온한테 내 노래 중에 이거는 만약에 살아있다면은 한번 들려주고 싶다 하는 곡 이런 게 있어요? 무조건 린레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린레드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그 텐타시온의 애드립 중에서 그 A가 엄청 그때
유행을 했었고 자기가 엄청 많이 밀고 있었던 애드립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발상의 전환을 좀 두자, 그러니까 그 애드립을 훅화시키자라는 생각으로 네. 요소를 넣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 곡이기도 했고 데이 원부터 이번 앨범까지 쭉 한 분이서 도와주시는 거라서 그게 이제 샤우트 피캐시디 하고 3Y 글로벌이 그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함께 하고 있어서 네. 되게 린레드로 하고 싶네요. 텐타시온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네네. 얼마 전에 이제 발표하신 네네. 애니멀 퍼커리 네네. 이제 새로운 앨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요번 앨범은 어떤 앨범이라고 혹시 소개를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이번 앨범은 제가 롤링 라우드 앨범을 믹스테이프를 냈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방황을 한 그런 기억과 흔적들을 다시 조금 지금의 현 시점으로 다시 재정리해서 좀 작업을 하고 공백기를 깨고자 만든 좀 일을 쓰고 만든 앨범입니다. 첫 번째 롤링 라우드 앨범 이후에 작업하신 곡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다 새롭게 만들었고요. 거의 최근에 작업하신 네네, 곡들이 그렇죠. 많은 거군요. 최근에 이제 작업하고 네. 이게 제가 좀 2년 동안 좀 공백기가 있었던 게 그동안에 이제 발병이 돼서 조금 좀 리커버리 시즌이 있었어서 그때 좀 쉬어가면서 이제 다시 좀 재기를 하고 다시 돌아온 앨범이라서 네네. 그 애니멀 퍼컬이라는 앨범 제목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네네네. 뭔가 직설적인 느낌이 있는데 네네네. 앨범 제목은 혹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살다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나 약간 그런 것들을 요소들을 좀 철학적으로 동물에 비유해서 생각할 때가 한 번쯤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시기가 왔었어 갖고 이제 그거를 이거는 그 챕터가 드디어 나한테 왔구나 모두한테 오는 게 그래서 그때 이제 딱 그런 감성을 만들고자 해서 애니멀에 일단 들어갔는데 근데 애니멀의 무엇인가 그 뒤에 뭐가 붙냐를 생각하다가 fuckery라는 단어가 생각나고 fuckery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어떤 상황의 부정적인 면, 더 명확한 단어는 그 상황의 족같음 정도 네. 그런 게 이제 fuckery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애니멀이라는 단어 뒤에 뭐를 붙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바이스벌스님의 어떤 감정 같은 게 그러면은 그 단어로 표현이 된 건가요? 그쵸. 좀 약간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열심히 하고 다시 좀 잘 할 수 있는데 미끄러져서 건강적으로 안 좋아짐과 동시에 좀 플랜하고 있었던 것들이 좀 무너지게 됐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회사 팀한테도 되게 미안하고 그냥 저를 도와주려고 했었던 모든 분들한테 다 미안한데 근데 지금 와서 딱 봤을 때 fuck 막 이렇게 리액션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애니멀 퍼크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EP, 인스타그램 EP가 워낙 근데 리스너들한테 반응이 좋았잖아요. 네네네. 그 뒤로 두 번째 EP를 발매함에 있어서 좀 부담감 같은 거는 없으셨나요? 부담감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뭔가를 만들 때 있어서의 태도가 관객의 반응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진짜 제가 좋아하는 원래 그런 빡셈을 좋아하니까 그 안에서 뭐가 더 새로운 게 있을까? 뭐가 더 새로운 게 있고 더 찰지게 만들까를 소위 이제 밥만 먹고 그런 생각만 하는 타입이라 그런 부담감은 크게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과의 싸움이 너무 그쵸. 지금 아마 이거는 힘드니까. 모든 아티스트들은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앨범을 내려고 하는데 그 앨범이 유일무이해야 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진짜 무슨 요소 1부터 요소 100까지 다 순수 다 뭐 수제, 뭐 커스텀, 뭐 존나 오리지널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엄청 셀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저 또한 그랬었고 뭐 하여간 이번 거는 결론적으로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엄청 잘 나온 것 같고 저도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게 들었고 좀 요즘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 싶기도 하고 네, 뭐 네. 제가 막 TV 가서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에서 막 뭐 이런 이지랄 할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 EP랑 이번 애니멀 퍼커리랑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네네.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철이 든 또는 이제 좀 보는 시야가 과거를 이제 표현한 그런 느낌이었고 네.
이번 거가. 전 거는 이제 진행형으로 그때 당시에 좀 그렇게 와일드하게 살던 시절을 좀 그대로 반영시켰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리즈 공통 질문인데 네네. 혹시 바이스발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음악이란 무엇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평행하는 세상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음악은 음식이랑 되게 같은 것 같아요. 진짜 약간 형제 같은 느낌? 네. 세계관이. 뭐냐면은 일단 같은 음식은 드립이고 약간 뭐 음식을 이제 조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재료들을 구해오고 그 재료들의 원산지 그리고 그 원산지에서 더 파고들어서 그게 어떤 흙에서 나왔는지 어떤 물을 먹고 자랐는지 등등 그렇게 세부적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원소스가 어쨌든 좋아야지 그 음식의 맛과 퀄리티 향상이 더불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플레이어, 그러니까 그 셰프의 스킬, 그걸 직접적으로 조리하는 플레이어의 스킬, 그리고 뭐 음악도 똑같고, 조리를 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셰프님이 이렇게 직원분들에게 지휘를 하는 체계로 가면은 총괄 프로듀서가 그렇게 본인이 비트를 직접적으로 찍지는 않아도 네. 말 그대로 지휘자처럼 그렇게 해서 프로듀싱이 되는 곡들도 있고 진짜 음식 세계관대로 생각하는 그런 조리 방법, 먹는 방법 등등을 음악에다가 대입을 시키면은 정말 평행하게 대칭을 이루는 것들을 보면서 네. 최고의 음식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생각한 거를 음악으로 이제 변환시켜버리면은 그게 정말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리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네. 혹시 오늘 나오셨던 소감 한마디 여쭤봐도 될까요? 3월 3일 날 애니멀 퍼크리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으실 만한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아티스트들의 취향을 집중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uldn't even cry like I ain't gon' lie. Couldn't even laugh like I